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쾌적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그냥 뿌옇게 변하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거나 안개가 자욱하거나 아니면 앞차의 새빨간 브레이크 등이 번쩍!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바로 그 순간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아찔한 상황,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연쇄 추돌 사고는 꼭 도미노 같아요. 한 대가 멈추면 뒤따르던 차들이 우르르 연쇄적으로 부딪히잖아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사고의 법적 책임, 과연 맨 처음 사고를 낸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멈추지 못한 다른 운전자들도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번 분석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려야만 했던 실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딱 3가지 사건 파일을 열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배경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는 세차게 쏟아지고 정말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최악의 운전 조건에서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먼저 사고가 나서 차 한 대가 쌩쌩 달리는 주행차로에 그냥 멈춰서 있었어요. 근데 하필 야간에 비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비상등도 안 켜고 안전삼각대도 설치하지 않았던 거죠. 이걸 못 본 A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뒤를 따르던 B, C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쾅쾅 하고 충돌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비슷한 연쇄 추돌 사고였는데 이번에는 보험사들끼리 아주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번졌어요. 먼저 사고가 났던 차량의 보험사는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죠. 아니, 우리 차는 이미 멈춰 있었을 뿐인데 뒤에서 와서 박은 차들이 100%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뒷차 측 보험사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 안전조치도 없이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게 더 큰 원인이죠.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와, 세 번째 사건은 정말 영화 같은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 운전자들 눈앞에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물체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서 짐을 덮는 커다란 덮개가 휙 하고 날아간 겁니다. 바로 뒤따르던 차가 이걸 피하려고 으악! 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겠죠? 그러자 그 뒤로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줄줄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거죠. 자, 이제 이 흥미진진한 사건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과연 대법원은 이 복잡하게 얽힌 책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판결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비 오는 밤의 비극에 대한 판결입니다. 놀랍게도 대법원은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보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차로에 차를 세워둔 운전자의 책임을 훨씬 더 크게 봤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뒤따른 사고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딱 못 박은 거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행동이 특정 결과를 낳았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법원은 선행사고 차량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그 때문에 뒤따라 발생한 추돌 사고 사이에 명백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 즉 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내 사고는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조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 3차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덮개가 떨어진 사건은 어땠을까요? 자, 법원은 이 저울처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덮개를 떨어뜨려서 위험을 초래한 화물차의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뒷차들의 과실도 일부 있다면서 책임을 나눈 겁니다. 자, 이 3가지 판결, 겉보기에는 다 달라 보이지만요. 사실은 딱 하나의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공동불법행위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 사람의 잘못이 하나로 합쳐져서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람들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고를 낸 운전자와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가 바로 이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복도 한가운데 누가 여행 가방을 떡하니 두고 갔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못 보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때 넘어진 사람한테만 왜 조심 안 했어요? 하고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애초에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든 사람, 즉 가방을 두고 간 사람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봐야죠. 고속도로 위에 멈춰선 차가 바로 그 여행 가방 같은 존재인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실전 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말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춰야 한다면 이 순서를 그냥 몸이 기억하게 만드세요. 1번, 즉시 비상등 켜기. 2번, 가능하면 갓길로 이동. 3번, 차 뒤쪽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 설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번, 절대 차 안에 머물지 마세요. 무조건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다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수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시속 100km로 달릴 때 최소 100m 안전거리는 그냥 기본 상식이죠. 근데 이 차트를 보세요. 날씨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밤이 되면 최소 1.5배, 그러니까 150m 이상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팁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첫째, 블랙박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증거입니다. 둘째, 화물차 운전자라면 출발 전에 짐이 단단히 묶여 있는지 꼭 다시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처음에 과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정해주는 걸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시 날씨가 어땠는지, 상대방이 안전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문장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 이건 다른 운전자를 위한 단순한 배려나 매너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보호 수단이라는 사실을요.